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학교별 내신 문법 분석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경원중학교 2학년 문법 문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7번으로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자, 이것은 스캔한 문제입니다. 17번이고요. 자, 정답을 두 개 고르는 유형이죠. 보통 문법 문제가 나오면 다음 중 틀린 걸 한 개 고르시오도 나오고 두 개 고르시오도 나오고 아니면 5개나 8개 또는 10개 정도를 주고 거기에서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의 개수는 몇 개인가 또는 맞는 문장의 개수가 몇 개인가 아니면 맞는 문장의 A, B, C, D, E 번호를 고르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죠. 어찌됐든 간에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5개의 문장이 문법적으로 옳은지 틀린지를 분석을 할 수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제가 살펴보겠는데요. 보시면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자녀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학교 내신 문법은 쉬운데 또는 단어나 기본 정해진 문법만 연습하고 단원별 문제 풀고 실전별 문제 풀고 학교별 문제 풀고 이렇게 1, 2, 3, 4단계로 보통 학습을 시켜요. 대부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점수를 잘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지금 저하고 좀 분석을 해보시고 나면 이렇게 학습법이 가지는 강남 내신 문제에서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고 문제를 2번 좀 살펴보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훑어볼 거예요, 학생들이. 더비교급이구나. 그러니까 더비교급인데 별로 안 틀려 보이니까 비교급 앞에 더 쓰고 그린의 비교급 맞고 여기 더 쓰고 이렇게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탐은 4살 시니어 손 위다 나보다 그러니까 별로 틀린 거 없어 보이고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말할 이렇게 되죠. 말할 많은 걸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별로 안 틀려 보여요. 표면적으로는 안 틀려 보이게 만들었거든요. 나는 2개의 문법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는 원한다 알기를 어느 것이 더 좋은지 2개 중에서 이렇게 나오죠. 오히려 이 문제는 보시면 더가 붙어서 비교급이야. 비교급에다가 왜 더를 썼지? 더는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최상급에다 쓰는 겁니다. 최상급. 비교급에는 더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더비교급 빼고 중학교 과정에서는 더비교급만 더가 쓰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요 정도 나왔고 여기도 보시면 자, 보시면 7권의 책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have가 일반 동사로 쓰였네. 근데 부정을 여기다 했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혹시 doesn't have를 부정어 오류가 일어난 거 아니냐, 실수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오히려 4번, 5번이 틀린 것처럼 보이고 1번, 2번, 3번이 맞은 것처럼 보이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푸시면 안 되고요. 선생님이 2차로 풀어야 된다 했죠. 1차 문제 풀이가 아니고 2차 문제 풀이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2차로 문제 풀이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꼼꼼하게 이번에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여러분이 공부시킬 때 플루언시, 유창한 거 그리고 뭐죠? 저희 때는 본고사가 있어가지고 액큐러시 중심으로 정확한 영어를 추구하는 거였고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들어오면서 유창함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쓰지도 못하는 영어 뭐 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유창함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학습법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포스킬 읽고 쓰고 말하고 듣기 4개 영역을 공부하고 글로벌 리더를 꿈꾸고 이런 학습법을 바꿨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지금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 중학교 내신만 이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내신은 이거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고 훨씬 더 어려운 방식으로 출제가 돼요. 자, 분석을 좀 더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accuracy 하나의 문장을 보고 그 문장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하는 정확성을 추구하는 영어를 학교 내신에서는 출제한다.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죠. 그렇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부터 내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중3에서 조금 더 흔들리고 고등학교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현상이 나오죠. 이런 문제점은 중학교 2학년 때 내신 학원을 잘못 보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학생이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니고 초등학교 공부부터의 기본적 토양 자체가 이 플루언시 중심의 포스킬 중심으로만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머 베이스드 된 어떤 출제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말이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시험을 보면 시험을 잘 볼까요? 당연히 못 보겠죠. 점수가 안 나오겠죠.
본인이 보면 분명히 이게 어려운 문장들이 아니기 때문에 쉽고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실수가 매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개만 알아서 푸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5문장을 정확히 다 알아야지, 정확히 다 알아야지, 5문장을 다 알아야지 이 중에서 틀린 문제만 고르는 문제 또는 맞는 문제만 고르는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자, 하나씩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가보겠습니다. 분석적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내신 분석 특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더 많은 나무를 우리가 심을수록 더 녹색이 된다. 세계는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별로 안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트리죠. 나무는 가산명사, countable noun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비교급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many trees에서 나온 겁니다. many trees, 다시 정리하면 we plant many trees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many가 뭐가 되고 more라는 비교급이 되면서 덩어리죠. 의미상 덩어리는 찢어지면 안 돼요. 덩어리는 함께 몰려다녀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은 나무가 덩어리이기 때문에 트리가 일로 가 있어도 이것은 에러가 나는 문제고 많이 출제되는 포인트죠. 이것도. 그래서 더 많이 우리가 나무를 심는다 이렇게 해석할 때는 맞을 수가 있지만 그때는 이제 분석을 좀 달리 해야 돼. 뭐가 머치에서 부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Anyway, 이 포인트로 맞춰주시면 many trees가 more trees가 된 거니까 트리는 가산명사죠. 당연히 복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트리가 단수고 2개 이상이 되면 트리스가 된다는 건 너무나 쉬운 영어일 거예요. 그런데 더 비교급에 나오게 되면 학생들은 더 비교급에만 초점을 두면서 문제를 풀게 되고 내신 학습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문장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걸 좀 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장을 꼼꼼하게 마침표까지도 정확하게 끝까지 분석하는 훈련이나 습관이 초등 4학년부터는 이루어져야지만 중학교 때 빛을 발하는 학생이 될 수가 있고 고등학교 때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학생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빠뜨리고 가는 것이 지금 여러분 대학 갈 때도 요즘에는 내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영어 등급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3등급 이내 강남권에서 애들이 못 답니다. 물론 이사 가시면 지방으로 이사 가시면 1등급 딸 거예요. 강남에 계속 사신다면 학생이 지금 내신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고등학교 가서 과연 내신 1, 2, 3등급을 딸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신 1, 2, 3등급 안 따면 인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가죠.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을 서울대라고 그러잖아요. 자, 다음은 4살, 시니어는 나이가 많은 이라는 비교급이에요. 원래는 ER이 붙는 게 비교급인데 영어는 이 시니어, 주니어, 그다음에 superior 우수한 이런 뜻이죠. superior 또 열등한이라는 뜻으로 inferior 이렇게 되죠. 이런 단어들은요. 뿌리가 어디에서 왔냐면 라틴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라틴 비교급이라고 합니다. 성문 기본 종합에 나오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라틴어에서 왔고 라틴어에서는 뭐뭐보다라는 단어를 than을 쓰지 않아요. than은 영어에서 쓰는 거고 라틴어에서는 to가 쓰여요. 그래서 이 단어가 라틴어에서 왔으니까 여기에 추가되는 문법도 같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영어를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than이 아니고 to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고등학교로 올라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요. 탐스 카 이렇게 되죠. 탐의 차가 뭐 4년 더 오래됐다. 누구 거보다 내 거보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미가 오는 게 아니고 마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미가 아니고 마인, 나의 것 이렇게 해서 병렬 관계 문제까지 또 혼합을 해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쩍슬쩍 보면 맞아 보이지만 분석하고 들어가 보면 틀려 보인다는 거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나 CT를 찍어보면 이상이 없는데 MRI를 찍어보면 어때요? 인대 손상이라든지 근육 손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깊게 보고 더 들어가서 보고 더 찔러보고 이런 학습법을 꾸준히 해줄 때에만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도 보면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 턱은 자동사죠. 말하다라는. 그래서 누구에게 얘기하다 그러면 턱 to를 써야 되고 누구와 얘기하다 그러면 턱 with가 돼야 돼요. 턱 with가 와야 되는 것이고 또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다 그러면 about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전치사를 3개 정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와 얘기하는 거에 아니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것들에 대해서 나는 말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한다. I will talk about many things. talk about many things. 그래서 many things가 앞으로 올라간 거고 talk about. 간단한 거죠. 의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어가 되겠고
앉을 그럼 to sit이 아니고 to sit on 이렇게 되겠죠. I need a chair to sit on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4번 문제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2개의 문법책을. 그리고 나는 원합니다. 알기를. 어느 것이 더 좋은지 2개 중에서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급에 더 썼어. 틀렸네 라고 4번 문장은 틀린 문장이야. 이렇게 함정을 판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교급 앞에다 더를 쓰는 건 더 비교급.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지정한 교과 과정에서는 비교급에 더 쓰는 거는 더 비교급 이 한 개만 중등 과정에서 제시가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가르칠 때 더 넓게 가르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비교급에 더를 써야 되는 경우는 of the to가 나올 때 쓰는 겁니다. of the to. 자, 이 문제를 풀리니까 어떤 친구가 여학생인데 착실한 학생인데 문제를 풀 때 이게 틀렸대요. 그래서 왜 틀렸니? 라고 그랬더니 of가 왔으니까 앞에는 최상급, 더 베스트가 와야 되는데 비교급이라고 해서 틀렸다고 문제를 풀더라고요. 그러려면 여기가 3가 와야 되겠죠. 자, 3개 이상을 쓰는 것이 뭐죠? 최상급이죠. 2개를 비교하는 것은 비교급이에요. 이해 가시죠? 2개, 3개 이것도 벌써 학생이 더가 나오니까 최상급이고 of가 나오니까 최상급이다. 이렇게 푸는 것 자체가 뭐죠? 공식에 의해서 비교급이 왔어. 그럼 then이 오고 최상급이 오면은 앞에 더가 오고 최상급 뒤에는 in이나 of가 오는 거야 라는 패턴 학습으로 문법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 푼 거죠, 솔직히. 근데 자기 수준에서는 그렇게 잘 푼 거예요. 그러나 이미 2번 포인트로 출제했기 때문에 이것을 최상급 포인트로 문제를 풀게 되면 당연히 에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 네 번째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다 배우게 되는 건데 뭐냐면 어리. 원래 비교급은 much, far, even, still, a lot이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all이 비교급을 강조할 때 all the better, all the more. 그래서 더를 꼭 쓰셔야 되는 거예요. all도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for나 because의 이유를 나타내는 어구가 뒤에 따라오면 비교급에다가 더를 꼭 쓰셔야 돼요. 그래서 비교급에 더 쓰는 경우 총 4가지가 있고 성문 기본, 성문 종합에 정확히 집어넣은 그래머 포인트가 되겠어요. 물론 맨투맨도 있습니다. 일반 문법책도 있고 그래서 조금 중고급 문법책에서 다루는 포인트가 나온 겁니다. 자, 요약하자면 이 문장은 틀렸어요, 맞았어요? 비교급에 더 쓰니까 틀린 게 아니고 맞은 겁니다. 맞은 거. 비교급에 더 써야 되는 4가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맞은 거죠. 자, 5번 문제 또 한번 볼게요. 자, 5번 문제도 성문 기본 종합에 다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럼 분석을 해갈 것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미 중학교 경원 보충 프린트의 이 문제는 제시가 돼 있는 걸로 서술형에도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서술형에도 나오는데 해석을 쓰고 그는 고작해야 7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밑줄 치고 알맞는 단어 쓰는 문제 서술형에서도 나왔던 포인트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이 not more than하고 not less than을 아셔야 되고 또 no more than하고 no less than을 아셔야 돼요. 이거 보충 프린트로 학교에서 제시하는 것이고 이 4가지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no로 시작되는 거 2개, not으로 시작되는 거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no more than은 우리가 only, 단지라는 뜻이 되고요. no less than은 as many as, as much as 그래서 뭐뭐만큼이나 많은 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not more than은 at least가 됩니다. at least, 적어도라는 뜻이 되고요. not less than은 자, 이게 at most가 되는 거고 not less than이 at leas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우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해보냐면 t로 끝났기 때문에 t로 끝나는 s로 가는 거고요. more니까 바로 more의 비교급이니까 most로 가지고 less의 비교급이니까 least로 가져라. 이렇게 이제 공식을 외우게 해주면 애들이 안 까먹습니다. 실제로. 그럼 no more than은 어떻게 보냐면 no more than이니까 no more than에다 li 붙여갖고 only 이렇게 외우게 만들고 no less than은 그냥 as야 라고 외우게 만듭니다. 암기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시켜주는 포인트가 되겠고 자, 이제 이 4가지 포인트를 배웠기 때문에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not more than은 말씀드린데요. not이 at이니까 more의 비교급 most. and most는 고작해야 많아봤자 이런 7이죠. 그러니까 부등으로 따지면 1보다 이하의 고작해야 7개, 7 이하의 이런 뜻이 되는 거고 not less than이 되게 되면 이것은 수학 공식으로 따지면 7보다 더 많은 그래서 7 이상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적어도란 뜻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제 틀린 게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고작해야, 그는 고작해야 7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을 해봤어요, 어머니들. 강의 보셨는데 1차 분석과 2차 분석이 굉장히 달랐다.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서 정해진 그래머 포인트 또는 중등 영문법 많잖아요. 여러분들 뭐 천재 뭐 이런 책들도 보고 마더텅에서 나온 것도 보고 여러분 많이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문법은 특강 때만 하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문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법이 한 2년 이상 해서 문법을 속문 종합 수준으로 하시고 또 독해형 문법이라고 나오죠.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나옵니까? 독해 기반으로 나오죠. 다. 그 독해 기반을 다 변형해서 문법 포인트로 다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정확히 보고 MRI 찍듯이 분석하는 훈련이 정확히 안 돼 있으면 고등학교 가면 현 범위가 중학교는 3과에다 별로 안 되지만 고등학교 가면 모의고사 2~3과에다 모의고사 문제만 한 40, 80개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탭스가 들어가는 교과 과정에 탭스 2회 정도 하니까 다시 80문제, 160문제에다 교과서 문제가 되니까 200에서 250문제의 지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00문제 이상의 지문을 학생들이 외워서 풀어야 되는데 외워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문이 학교에서 그대로 나온 예문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만드신 예문입니다. 그래머 포인트를 가지고 새로운 문장에다 다시 적용을 해서 또다시 그래머를 출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신에 최적화된 교과과정, 그러니까 내신에 최적화된 교과과정이라는 건 어머니 내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신을 최적화시키려면 영어의 전반적인 걸 완성이 돼야 돼요. 영어가 전반적으로 완성되고 그중에 거대한 영어 중에서 내신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영어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완성돼서 내신도 완성되는 방법을 해야지. 이 영어의 바다에서 이번에는 요거 내신, 이번에는 여기 내신, 이번에는 여기 내신, 이거 내신 이렇게 하면서 시험 범위별로 공부하는 학습법을 해봤자 출제는 어떻게 되죠? 전 범위 내에서 출제가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은 문제가 풀 수가 없습니다. 내신의 제1원리는 뭐냐면 킬러 문항이죠. 내신은 학생들의 영어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고 등급별로 쪼개서 학생들을 대학에 갈 학생들을 이렇게 소팅해주는 분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신이 50% 이상의 영향력을 대입에 미칩니다. 사실은 국제학부 빼고 국제학부는 영어나 다른 스펙이 좋아야 되지만 그래서 킬러 문항이라는 거예요. 고난도 킬러 문항 여기에다가 고난도를 다시 붙입니다. 이 고난도 킬러 문항은 1등급과 2등급 컷을 만들기 위해서 출제하는 문제로서 보통 3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모든 시험에서 출제가 됩니다.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은요. 3문제 정도는 어렵게 출제해서 1, 2등급 컷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고난도 킬러 문항에 대해서 자녀분들을 준비시키셨나요? 또는 자녀분들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시험을 못 본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험이 왜 못 보냐, 시험에서 왜 문제가 되냐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